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신종우 교수님의 인공지능 노트를 중심으로요. 호모 아키텍투스라는 개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호모 아키텍투스. 이게 뭐랄까 도구를 만들던 호모 파베르, 또 생각하던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를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아, 사용을 넘어서요? 네, 호모 아키텍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인간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강력한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기술 너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호모 아키텍투스 개념이 지금 왜 중요하고 이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의 통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 호모 파베르가 아시다시피 돌도끼나 바퀴 같은 물리적인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호모 아키텍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알고리즘 이런 걸로 지능 자체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디자인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을 설계한다. 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냥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자료에서 건축가, 아키텍투스라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비유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신종호 교수님도 AI 설계가 단순히 기술 문제 해결,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기술 문제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설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런 알고리즘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사고 같은 돌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게 할 건지, 또 탑승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지, 이 기술이 기존 교통약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까지 아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모 아키텍투스의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기술적인 능력 외에도 훨씬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래서인지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 능력 이런 자질들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코딩 실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AI는 결국 그걸 설계한 사람의 의도나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니까요. 아, 설계자의 가치관. 네. 어떤 기능을 우선할지,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킬지, 또 사용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할지, 그 모든 설계 과정에 그런 고민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그 기술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게 정말 필수적인 거죠. 듣다 보니까요. 이게 꼭 AI를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 AI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일반 사용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설계의 관점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신 교수님도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인공지능 문명의 극복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인공지능 문맹이요? 네.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보 격차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예전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사회 참여의 장벽이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미래에는 AI 이해도가 그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냥 지식 암기하는 거 넘어서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좀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과 인문을 좀 융합해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걸 키워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기술 발전을 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호모 아키텍터스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을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질문도 던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호모 아키텍터스, 오늘 이 개념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건 단순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넘어서 기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우리를 의미했습니다. 네.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하는 존재. 그게 핵심이죠. 신종호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 AI의 미래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보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바로 호모 아키텍터스의 손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의 수동적인 소비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설계자라는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AI 시대의 단순한 사용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용자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호모 아키텍투스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꼭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 수많은 AI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문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호모 아키텍투스로서 내딛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